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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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첫 방송. 나는 에버노트다. 아니요, 나는 에버노터다. 아, 나는 에버노터다. 네, 에버노터다. 네. 에버노트면 제가 코끼리가 되는 거니까. 네. 에버노터다는 네. 난 코끼리를 따뜻한 사람? 코끼리를 이렇게 사육하는 사람. 나는 에버노트 사용자다. 그렇죠, 에버노트 네, 사용자. 나는 에버노트 사용자다를 나는 에버노터다. 네, 그렇죠, 네, 에버노터다. 첫 방송 실시를 네. 합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은 뭐 기존에 저희가 이제 에버노트 팟캐스트 진행할 때 보면 이제 대형군하고 둘이서 네. 뭐 쿵짝쿵짝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또 새로운 유전자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유전자. 네. 새로운 어떤 그 사람을 같이 네. 섭외해서 네. 이제 목소리. 새 3회 한번 들려주실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3명이서 네. 진행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그 기존에도 늘 얘기했지만 에버노트 뭐 한국의 뭐 네. 앰버서더이자 뭐 에버노트 사용자 저자이기도 한 홍순성이라고 합니다. 에버노트 사용자 저자가 아니고 에버노트 사용 설명서 저자. 사용 설명서 뭐 네. 프로들 에버노트의 네, 저자 네, 네. 홍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인가요? 네. 네, 저는 이게 홍순성 소장 옆에서 항상 뭘 뜬대요? 뭘 뭘 뜬들이죠? 재미난 멘트를 날리려고? 지금 좀 재미난 멘트를 막 던지려는 참이었는데 네. 재미없어서 자체 필터했고요. 네. 네, 저는 그냥 에버노트 유저이고 네. 에버노트를 너무 사랑해서 에버노트에서 일하기까지 하는 에버노트 진대현, 에버노터 진대현입니다. 한 몇 년 됐죠? 에버노트 직원으로? 에버노트에서 에버노트를 쓴 지 한 5년 좀 넘은 것 같고 6년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에버노트 직원이 된 지는 이제 3년 반이 넘었죠. 반반이네요. 그러면 반반이네요. 유저로서의 사용자와 네. 에버노트 직원으로서 에버노트. 네, 그렇죠. 네, 한번 또 어떻게 보면 그 직원으로서 에버노트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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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네, 갑자기 생뚱맞을 거예요. 맨날 남자들끼리 둘이 떠들다가 네. 갑자기 네. 근데 남자들끼리 떠들 때는 비디오로 하더니 네. 일단 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월드의 에디터이자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수경 기자님. 최근 이수경 기자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네, 에버노트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많죠. 네, 그리고 뭐 다양한 에버노트의 활용에도 나오고 뭐 실제 뭐 이렇게 PDF로 이제 초급자, 중급자 문서까지 네. 네, 사람들한테 바이블 문서들까지도 오픈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PDF는 두 개 묶어서 책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책 내려고요. 정말요? 저 네. 에버노트에서 소장님이 왕이라면 저는 왕비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난 뭐지? 난 신한가? 왕자? 네, 저희가 그렇게 세 명이서 각자의 에버노트 이야기, 네, 어떤 사용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네. 나는 에버노트다라는 어떤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네.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오늘 방송 주제가 뭐죠? 오늘 어떻게 보면 그 팟캐스트로 따지면 뭐 시즌 3가 될 수도 있고 네. 새로운 팟캐스트일 수 있는데 좀 근본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네네. 네, 근본적인 얘기가 뭐냐면 에버노트 왜 써?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버노터니까 네. 네, 어떻게 쓰냐? 뭐 어떻게 쓰냐도 좋은데 네. 그 전에 왜 쓰냐는 거죠.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나는 왜 에버노트를 쓰는가? 뭐 솔직히 말해서 에버노트 말고도 되게 많은 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최근에 보니까 드롭박스도 노트 앱이 나왔대요. 네, 뭐 드롭박스 페이퍼. 페이퍼. 네, 라는 페이퍼. 것도 있고. 네, 아직 대중적이진 아니지만 베타지만 뭐 사용자들이 나왔고 네, 뭐 구글에서도 구글 킵이 나왔고 그렇죠. 원노트도 네, 있고. 원노트도 있고 그다음에 애플에도 애플 노트가 있고 수많은 노트들이 있는데 왜 에버노트냐? 그렇죠. 왜 굳이 에버노트를 쓰느냐? 그리고 또 에버노트를 뭐 그게 뭐 사실 뭐 기록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기록하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각각이 이제 어떻게 에버노트를 만났고 그리고 또 에버노트를 지금까지 좀 써게 된 뭐 그 많은 것 중에 에버노트 쓰게 된 좀 이유 이런 거 잠깐 얘기해 보면 어떨까? 그러게요. 대형군부터 한번 얘기합시다. 아, 네. 네. 그 저는 네. 원래 기록하는 거에 대한 좀 약간 집착이 있었어요. 예, 약간 좀 기록 중독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기록을 좋아하기 시작한 계기가 예전에 프랭클린 플래너가 한참 네. 유행할 때 왠지 그 다이어리를 쓰고 있으면 제가 성공할 것 같은 예,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습관을 기르려고 그 데일리 레코드라고 거기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레코드 같은 것들을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이제 이런 디바이스를 좋아하던지라 가능하면 이제 디바이스 막 PDF 시절부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썼던 PDA가 이제 팜 PDA라는 게 있어요. 뭐 텅스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이제 클리앙을 만들었던 뭐 클리앙 THO 뭐 이런 것들을 막 사용했는데 그때 시절에 이제 노트들을 이제 작성하는 것들이 좀 습관이 됐죠. 그러니까 약간 데일리 레코드라는 거에 대한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오늘 누군가를 만났는데 만약에 23일 날 또 만나요. 그러면 23일에 노트로 가서 오늘 만났던 내용이 예전에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미리. 결국은 이제 에버노트를 쓰기 이전에도 네, 에버노트와 비슷한 또 다른 어떤 노트, 그렇죠. 메모 뭐 그런 게 이제 익숙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뭐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써야지만 잘 될 것 같다라는 막연한 그게 신념이 이제 첫 있었던 번째 거죠. 인연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찾다가 제일 먼저 썼던 거는 이제 기본 아웃룩에 있는 메모였고요. 아웃룩에 있는 메모는 단점이 동기하다가 이제 그 간혹 이제 그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 케이블 꽂고 뭐 동기화 이런 것들이 이제 케이블 꽂고 일일이 이제 데이터 싱크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윈도우즈 폰 이제 미라지라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쓸 때 처음으로 에버노트라는 제품을 만나서 이제 혼자 쾌재를 불렀던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에버노트가 클라우드 메모 앱이었죠. 그렇죠. 네. 처음 클라우드 메모 앱이었고 아직도 제가 이 쾌재를 불렀던 내용이 제 에버노트에 남아 있어요. 네,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 왜 공짜야 미쳤어 뭐 이런 멘트를 네. 에버노트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관리라는 것이 그 동안은 이제 어디다 저장하면 또 어디다 또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옮겨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고 저장만 하면 웹에 그대로 존재하니까. 그렇죠. 네, 그게 그 당시 때는 참 회제였던 것 같아요. 아, 대단하다. 네. 네,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네. 그러게요. 뭐 계속 이야기를 좀 드리면 또 그 우리 그 이수경 기자 같은 경우는 수경 씨는 저도 대현님처럼 똑같이 프랭클린 플래너로서 기록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를 처음 썼던 게 15살, 그러니까 중3 때. 그때거든요. 그때는 약간 주니어. 나이는 얘기하지 않았죠. 뭐그 어리다라는 걸 이렇게 너무 오픈하면 안 돼. 네. 지금 어쨌든. 네. 근데 되게 성실하게 네. 그때부터 중3 때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저도 그때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어가지고 좀 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 좀 기록을 열심히 잘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그때부터 성실했구만. 네. 좀 스티븐 차점이 코비의 뭐냐면 마케팅이 중학생에까지. 프랭클린 네. 플래너가 시스템적이란 건 좋은데 제가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쓰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그냥 무제 노트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플래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4 용지에다가 월간 혹은 주간 캘린더를 뽑아가지고 그걸 붙여서 넣었어요. 가운데 후추께서 찍어서. 아니요 그냥 풀로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시스템화해서 만드는 게 저는 그게 취미 생활이어자 중학생이요? 고등학교 뭐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그런 니즈가 있었는데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록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원하는 게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디지털화에 대해서 또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다가 이제 원노트를 썼죠 저도. 근데 원노트를 썼는데 동기화 문제가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버노트로 저도 그래서 옮기게 에버노트 쓴 됐습니다. 지는 언제부터예요? 에버노트는 2010년인가 2011년 때부터 썼어요. 그래도 한 꽤 오래됐어요. 4년, 5년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과거에는 윈도우 메모장 있잖아요. 네. 저 메모장을 되게 많이 썼어요. 윈도우 기본 메모. 네, 그래서 .txt로 메모장에 저장되는 항상 거.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항상 일상적이었어요. 근데 그죠. 메모장이 자동 저장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자동 저장을 스크립을 만들어놨어요. 5분 뭐 10분마다 자동 저장이 되는 거야. 오, 와. 윈도우에서요? 네, 윈도우에서. 오. 그리고 이제 매달 매 뭐 해가지고 이제 그 매일 날짜로 이렇게 자동 저장하게끔 그렇게까지 만들어놔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도 이제 저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썼던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 옛날에 문서 같은 거. 그래서 그냥 외부로 그냥 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아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 작성기요? 문서로 그냥 워드처럼 워드에다가. 워드에다 그냥 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에버노트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버노트 접근이 쉬웠던 것 같아요. 되게 일찍부터 이제 그쵸. 클라우드 형식으로 쓰셨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서 단점은 뭐냐면 단순하게 메모나 이제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거에 준하지만 이제 수집의 관점에서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수집에 대한 관점을 이제 좀 니즈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웨클리퍼를 이용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노트라는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구글과 조금 이제 다르게 쓰는 방식을 좀 변경했던 유형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저는 책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단순한 메모에 시작을 했지만 이제 책이라는 것을 써야 되고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니까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적인 부분들 수집과 관리가 좀 많이 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에버노트가 이건 딱 맞는 코드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이제 결국 2009년, 10년, 2년이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결국에 이제 세 분 다 결국에는 기록에 대한 좀 약간 좀 이렇게 필요성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고 네. 뭐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에버노트로 왔는데 네. 근데 왜 에버노트예요 하마터면 그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게요. 왜 에버노트인지를.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저한테는 에버노트라는 게 첫 번째 신세계였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모든 디바이스에서 같은 정보를 이렇게 동기화해 준다는 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막 아이패드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고 기능상으로 되게 편리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기화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에는 어떤 케이블을 연결해서 뭔가 여기서 일로 복사 붙여넣기 같은 형식의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서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엄청나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사실 그런 서비스 자체를 보여준 게 사실 한동안 없었어요. 맞아요. 되게 네. 그 당시 때는 에버노트의 어떤 동기화나 디바이스가 우리가 막 그 태동기였잖아요. 막 여러 개를 그렇죠. 쓰고 있는 거야. 네. 아이패드도 막 신나서 쓰고 있고 스마트폰도 쓰는데 거기에 아이패드 스마트폰에 있는 게 막 동기화가 막 되는 네네. 거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때 되게 혁신이었던. 오히려 그때 에버노트는 뭘로 욕 먹었냐면요. 너무 많은 디바이스 그렇게 무리하게 지원하다가 망한다. 네. 그 힘들다. 냉장고의 그 네. LCD 화면에서도 네. 에버노트가 됐어요. TV에도 되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거의 웬만한 웨어러블에도 다 이제 장착을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든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 형식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대가 변한. 먼저 에버노트가 그런 생각해요. 시도를 좀 많이 그렇죠.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것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따라오기 전까지 여기에 제가 이미 기록한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에버노트여만 되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떤 좀 전에 얘기했던 기능적인 부분들은 정말 파워풀했고 네. 이것들 때문에 꼭 에버노트를 쓰는 거와 둘째찍으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썼어요. 프리미엄이죠, 여러분. 네, 어느 날 뭐 데이터들을 이제 넣어서 이제 채워놨는데 60메가를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 당시 때는 60메가가 아니라 더 적었을 거예요. 네, 뭐 그때 더 40메가인가, 적었어요. 네, 뭐 맞아요. 30메가인가 뭐 있는데 그날 뭐 돌아와서 작업을 했는데 빠르게 그게 다 차지했어요. 네.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돈을 지불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그 당시 때 5만 원인가를 카드를 딱 지불하고 나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쓰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거기에 적응하다 네. 보니까 오히려 5만 원이라는 어떤 돈이 아깝지가 않고 내가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더 커지니까 그 네. 다음부터는 더 자주 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역시 차도 네. 고르기 전까지는 무슨 차가 좋은지 모르겠다가 딱 고르고 돈을 지불하면 내 차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내 돈 주고 샀기 근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올해 기점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계속 무료 사용자였어요. 왜냐면 저 만나기 전까지 무료 사용자를 알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단지 솔직히 거기에는 노트만 있었어. 한 달에 60메가를 넘어본 적이 거의 없었죠. 사진을 넣지 않는 한 한 달에 10메가바이트도 채우는 것도 좀 어려웠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에버노트를 쓰는 거와 네.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정말 필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60메가니까 사진 같은 거 이제 공유하고자 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 구글 킵에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에버노트에 60메가 만약에 넘겼다 그러면 다음 달에 넣는다거나 이게 그런 식의 약간 트릭을 썼는데 요즘에는 그걸 아직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에버노트에 다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 단순화해진 거죠. 예전에는 좀 이건 나중에 저장하고 그런 것도 약간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다 부가적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에버노트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기존에 좀 알뜰하게. 저를 네네. 만났을 때는 처음 뵀을 때는 이제 에버노트에 넣는 게 있었고 네. 에버노트와 유사한 또 다른 곳에도 넣기도 하고 그쵸. 또 파일은 파일대로 넣고 네, 맞아요. 구글은 구글대로 그러니까 많은 어떤 자료들이 여러에 분산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돼 있었고 보니까 나중에 점검을 해보면 기사를 쓰겠다고 저장을 분명히 해놨는데 그거를 기사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그쵸.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장은 진짜 제대로 열심히 철저히 해놓은 하는데, 거는 예, 맞는데 예. 동일한 걸 이제는 에버노트 안에 넣은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제 좀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려다 보니까 알뜰한 게 좀 힘들어진 그쵸. 건가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업무 효율성이 일단 떨어진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어디다가 뭘 저장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고 또 이 어플 열어보고 저희 어플을 열어보다 하다 보니까 좀 난잡해진다는 느낌? 전기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해졌죠. 뭔가 결국엔 하나로 통일하고 싶은데 네. 근데 왜 에버노트예요? 그것도 저도- 궁금하네요. 그때도 그러네요. 진짜 예, 그때도 예. 보면 에버노트는 텍스트로 전체적인 것들을 네. 한 곳에 이렇게 뭐 맵이 있었어요. 에버노트에서 텍스트는 맵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메모였던 거야. 그냥 글자요. 그냥 글자. 이미지도 아니고 파일도 아니고 그냥 진짜 10킬로바이트도 안 되는 뭐 그냥 그런 단순한 메모. 텍스트만요. 근데 저도 에버노트를 쓰게 된 이유가 그냥 초창기 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동기화. 왜냐면 제가 과가 컴퓨터공학과여가지고 네. 맨날 노트북을 가지고 학교에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교에 분명히 실습실에도 컴퓨터가 있는데 그래서 학교 실습실에서도 동일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은 건데 네. 2011년 당시에 원노트가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데이터 다 옮겨야겠다.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저는 그때 당시에 필요했었고 그때 당시에 진짜 스마트폰이 네. 모바일이라는 게 대세가 되다 보니까 아직도 컴퓨터에 있어. 네. 네,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그래서 다 옮기고 나 보니까 컴퓨터를 부득이하게 못 가져온 상황에서도 제가 뭐 시험 자료나 뭐 그런 거에 접근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러게요. 에버노트라는 어떤 툴 자체가 이제 디바이스의 동기화들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들의 편리성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컸던 거하고 이제 이런 사용자 또 또 A라는 또 사용자는 이제 그 자료를 수집을 많이 하는 사용자들 이제 그런 사용자들은 웹클리퍼 때문에 네. 웹클리퍼 때문에 이제 에버노트를 쓰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료가 많아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프리미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더 집중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버노트를 왜 쓰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에버노트만큼 동기화가 되는 앱이 없어서 얘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꼭 에버노트가 아니어라도 되는 걸 수도 있고 또 그쵸? 동시에 어떤 점도 있냐면 뭐 쓰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 더 다양하게 쓰게 되는데 뭔가 좋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유용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누구는 정말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에버노트는 되게 단조롭잖아요. 뭐 A4 용지 하나에 그냥 두꺼운 A4 용지 뭐 250장 페이지를 하나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막 쓰는 거야. 근데 아무리 잘 써도 잘 써지지가 않는데 또 A라는 사용자 너무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잘 네. 쓴다고 또 얘기를 하고. 뭐 근데 어떤 사용자는 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객도 관리하고 대학생들은 거기에 공부 노트도 만든대고 뭐 기자들은 그 기자 노트로도 쓴대고 야 진짜 뭐 천편일주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노트를 쓰는데 난 왜 이렇게 못 쓰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갈망도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으로 쓰면 잘 쓸 수 있을까? 프리미엄 뭔가 어떤 기능이 좀 뛰어날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그 에버노트여만 된다는 생각들이 좀 갖는 게 아닐까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일 처음에 2년 첫 번째 시작했을 때 에버노트의 시작과 지금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목표는 똑같아요. 목표라고 네. 해야 되나? 하는 건 똑같아요. 뭐냐면 에버노트로 저는 책을 쓰고 네. 에버노트로 저는 일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똑같았던 것 같은데 단순한 메모의 시작에서 책을 쓰러 넘어왔을 때부터는 계속 똑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서 유용함이 뭐예요? 저는 이제 어떤 정해진 공간, 네. 정해진 공간에서 일을 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활용도가 높아야지만이 또 시간적 효율성들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간적이나 시간적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포인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동이 잦으니까 이제 그거를 에버노트가 이제 많이 저한테는 채워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소장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생각나네요. 예전에 그 스마트 워킹 라이프 책 쓰실 때 거의 뭐 버스 안에서도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스마트폰으로 그 내용을 적고 네네. 그다음에 이동 중에도 그 지금보다 더 그 느리고 불편했던 그 스마트폰 위에다가 네,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에버노트가 빨랐나?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서 모았던 정보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책으로 네, 되는 거죠. 나온 거죠. 그 이제 저는 이제 블로그를 되게 오래 했어요. 블로그를 되게 오래 했고 블로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스마트폰 이전에도 이제 우리 폰 네. 우리 그 피처폰이라고 하나요? 피처폰에서도 메모장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메모장으로 똑같이 이렇게 메모를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나오면 항상 이 텍스트를 거기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랬었기 때문에 뭐 주로 이제 외부 미팅들이 많으니까 그 이동할 때 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 안에서 뭐 생각난 것들을 다 정리해 나갔던 거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많지 않은데 그 당시 때는 생각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뭐 강남에서 집이 이제 강북이니까 강북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뭐 A4 용지 한 장 반 정도를 막 써내려갔던.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선배들이랑 술을 먹다가도 예전에 이제 에버노트라는 회사를 다니기 전에도 전에 회사 선배들과 이렇게 술을 먹다가 갑자기 선배들의 얘기 중에 저 얘기 너무 좋은데 저 얘기 내가 사회생활 할 때 좀 더 좀 담아둬야 되겠다. 이런 것들 사실 그 다음날 술 먹고 나면 다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 내용을 바로바로 좀 적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술자리에서 적었던 내용이 정말 많아요. 네, 그분들은 기억 안 나지만. 전화만 하지 않으면 돼. 술 먹고. 네, 그러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좋은 내용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어렸을 때는 뭔가 그 배우고 싶은 열정이 더 많았어요.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도 많지만 하나하나 남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적고 싶고 저 내용 너무 좋다. 저거 되게 명 같은 말이다. 선배 되게 좋은 말이다. 그럴 때마다 아이디어를 적거나 아니면은 순간순간에 기억해야 되고 싶은 내용들을 언제든지 적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냥 메모.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 보면 아직도 쌓여 있는 조그만 메모장이 많아요. 네. 포스트잇 수준의 포스트잇보다 더 작은 언제든지 휴대할 수 있는 펜과 그다음에 종이 그거를 통해서 항상 아이디어들을 적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네, 거의 그렇게 적으면 중요한 건 중요한 순간에 펜이 없어요.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종이가 없고 그리고 항상 이 습관이 안 되니까 이게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잔잔한 어떤 자기만의 습관이 있었던 거야. 네, 원래 네, 습관이 있었던 거지. 이제 뭔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습관이 있었던 그렇죠. 거고 그 기록이 단순한 어떤 메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긴 메모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 까먹지 않고자 하는 건데 또 하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금방 뭐 항상 술 먹고 메모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메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나서 밤새도록 생각을 한 거죠. 꿈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스마트폰 잡아서 메모하는 분이 있어요. 신기하네. 네, 왜냐면 맨날 다르다는 거죠. 전 아침에 가장 뇌가 움직이지 않는데. 네, 뭐 그렇게 해서 어차피 뭐 저희는 깰 때 알람으로 깨잖아요. 스마트폰 알람으로. 그렇죠. 깨자마자 거기다 메모하는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한 1, 2분 메모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 이제 살펴보면 되게 신기하대요. 이런 걸 내가 생각했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 그냥 그 오늘 내가 뭐 지금 잊지 않으려고 메모했던 하나가 또 네. 내일 또 하나 또 메모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메모들이 계속 쌓이면 또 그것도 볼 때 보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거를 맞아요. 저는 에버노트를 통해서 느끼니까 음. 에버노트여야 하는가라는 것보단 나한테는 익숙한 노트지. 아 그렇죠. 네, 익숙한 도구죠 이제. 네,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버노트를 좀 좋아하셨던 분들이 공통점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기록하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 적고 싶은 건 사실 꼭 그때마다 제 앞에 종이나 펜이나 컴퓨터가 있은 순간보단 없을 때가 더 많다는 네. 것 같고 그래서 모바일이 다시 데스크탑으로 연결이 되고 데스크탑에서 그 아이디어를 좀 정리하는 이런 패턴의 습관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모바일과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일상의 업무나 아니 자기가 잘하고 있고 빈번하게 해야 되는 것 중에 약간 프로세스들을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이제 그 이수경 기자 같은 경우도 뭐 기사로 뭐 쓰고 싶은 걸도 있고 또 네. 써야 하는 걸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정리하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취재 노트를 하나씩 가지고 다녔는데 써놓고 안 보죠. 아, 우리 취재 노트라는 것은 손바닥만한 네, 그렇죠. 링 근데 바인더로 돼 있고.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적고 안 봐요. 아, 적고 안 봐? 안 보죠. 글을 날리니까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에는 에버노트에 생각나는 대로 다 적고 또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좀 기사가 좀 잡히는 게 있죠. 아이템 같은 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블로그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갈리긴 하는데 저도 에버노트로 오게 되니까 죽이는 기사보단 살리는 기사가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아, 죽이는 기사와 살리는 기사? 그게 네. 뭔 얘기죠? 죽이는 기사는 뭐 머릿속에 그냥 사그라지는 기사들도 있을 거고 그게 에버노트에 계속 기록을 한다는 건 계속 그 사안에 관심을 갖고 뭐 따로 뭐 온라인에서 다른 기사들을 수집을 한다던가 그런 행동까지 옮기게 되게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면은 그냥 다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죠. 기사 자체가.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일상이 이제 어떻게 보니까 주변에 기자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네. 에버노트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에버노트를 쓰지 않으면 메모장을 써요. 기자들이. 왜냐면 이제 메모장? 네, 기본 메모장을 써서 기사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각 언론사별로 에디터 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식을 먹히면 글이 송고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텍스트 메모장을 쓰는 거죠. 서식이 그냥. 들어가면? 네, 그래서 워드나 한글, 뭐 한글도 가끔 쓰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메모장을 아직도 선호하는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제가 보니까. 에버노트와의 경쟁자는 메모장이네. 어떻게 보면 기자한테는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결국엔 메모를 어디다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어디다 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자기가 쓴 기사를 컴퓨터에 DBR을 못 해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자기가 쓴 기사를 찾는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특히 윈도우에서는 파일 내부에 텍스트가 검색이 안 되니까 재밌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 글을 자기가 자기 기사 분명히 파일 단위로 있는데 그거 안 보고 그냥 구글에서 바로 찾아서 편하니까.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검색만 하면 나오는데 자기 컴퓨터에 워드인지 엑셀인지 다 워드나 뭐 텍스트 저장해놨다고 해서 안 쓰는 거죠. 저도 그래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윈도우 시절에는 제가 썼던 기사 안 봤어요. 뭐 썼는지 기억도 안 나요. 왜냐면 그 파일을 안 열어보게 되니까. 근데 에버노트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예전에 썼던 기사가 걸려요. 아, 그럼 내가 이런 시각으로 기사 썼었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사안이 좀 바뀌었을까? 그런 식으로. 좀 요즘에는 어떤 이슈가 터졌을까? 이게 좀 더 시야가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기존에는 어떤 내용으로 썼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또 약간 또 인용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제 기사를 제가 인용을 하는 거죠. 그 자기 표절 아니에요? 자기 자기 검열. 네네. 네. 농담이고. 네. 그러게요. 그 아까 메모장 얘기를 잠깐 저도 자주 듣는데 네. 제가 이제 언론진흥재단이나 아니면 방송기자협회 쪽에다 이제 기자분들이나 아나운서분들 가끔씩 강의를 이렇게 그분들의 최대 그 경쟁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그 수첩 기자 네, 수첩 네. 하나 하고요. 네.
컴퓨터에 있는 메모처럼.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에 최근도 아니죠. 꽤 시간이 됐는데 되게 이제 인상이 많이 깊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제가 에버노트가 유용하다고 느끼는 건데 이분이 에버노트를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배상민 카이스트의 이제 산업 디자인과 교수님이신데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지 말고 메모를 하고 생각을 플랜팅하라 이런 내용의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뭔가 여기서 바로 어떤 아이디어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 배상민 교수가 기존에 만들었던 수많은 디자인 아이디어들은 그냥 순간순간의 아이디어들을 어디다 적어놨는데 이 아이디어들이 다른 순간에 다시 그 아이디어가 다시 꽃이 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이제 식물들이 어디 순간 맨날 죽어가는 거예요. 식물들이 맨날 죽으니까 저거 식물들이 맨날 죽는데 이거 뭔가 죽기 직전에 내가 딱 물이 부족할 땐 멀쩡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 죽잖아요. 네. 바로 직전에 뭔가 나에게 알려주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그냥 무심코 적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아이디어가 돼서 이제 꽃 앞에 그 식물 앞에 먼저 쓰러지는 애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제 옛날에 그냥 무심코 적어놨던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란 태그 같은 거를 붙여놔요. 그리고 이제 심심할 때 마치 이제 그 책장에서 옛날 일기장 발견하듯이 아이디어 노트를 다시 보다 보면 옛날에 진짜 이런 생각을 내가 했었네. 근데 그때는 그 아이디어에 대한 해답을 몰랐는데 지금은 그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해답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발전된 생각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발전된 생각 그 노트에다가 추가를 해요. 그러면 이 노트 하나가 점점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맞아요. 꽤나 있어요. 네, 이제 네. 그게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발상한 거죠. 어떤 네. 아이디어를 이제 발상을 해서 다 그렇죠. 던져놨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발상 단계를 이제 실제 계획 단계로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글을 쓸 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주제 첫 번째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막 스크랩을 합니다. 이렇게 네. 그 스크랩에서 이만큼 스크랩을 해요. 그 당시에도 읽었겠지만 다시 한번 그걸 전체적으로 훑어봐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목차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차로 아이디어의 어떤 자료들을 수집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어떤 컨셉으로 책을 쓰면 좋을까라고 전체적인 어떤 전체 큰 그림을 그리죠. 네. 큰 그림 중에서 이렇게 쓰면 괜찮겠다 싶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챕터가 나오면 챕터가 나올 때부터 다시 한번 또 재수집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어떤 중간 중간에 보면 과정들에 아이디어들이 적은 것들이 있어요. 그 아이디어들이 실제 이제 구현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에버노트가 이제 좋은 것들은 뭐냐면 이 리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쭉 이렇게 노트를 훑어봅니다. 이렇게 쭉 훑어봐요. 네. 훑어보다 보면 거기에서 좀 전에 이제 아이디어가 이런 것도 있었나 이렇게 뭐 페이지 넘기면 알 수 있듯이 에버노트도 거기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사실 굵직굵직한 글들이 이제 거기서 막 살아나고 구현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인데 이제 예를 들면 워드나 아니면 텍스트 파일 같은 걸로 저장했을 때는 제가 그 문서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서 오픈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이건 보면- 그냥 이렇게 쭉 네. 보면 되니까. 그럼 한 3-4개 창 열다 보면 좀 지겨워요. 네. 그리고 일일이 다 열기도 좀 그렇고. 근데 에버노트는 이렇게 후루룩 보기가 특히 데스크탑에서는 맞아요. 후루룩 보기가 그렇죠. 되게 편하잖아요. 그냥 마치 그냥 책 읽듯이 그냥 뭐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면서 우리 웹페이지랑 똑같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기 좋아서 접근성 면에서 뭔가 정보를 한 번에 훅 읽는 면에서도 상당히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아이디어를 얻을 때 어떻게 얻냐면 평상시에 막 그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들을 에버노트에서 적는다는 거죠. 네. 계속 라이팅을 합니다. 라이팅을 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딜 보냐면 내 에버노트를 봐요. 네. 내 에버노트를 계속 거기를 훑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글을 쓰고 거기 있는 것도 아이디어 갖고 글을 쓰고 이제 그걸 모아진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있으면 또 그걸 또 책을 내거나 이제 그런 형태인데 사실 이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다른 도구가 네.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신기했던 거고 아까 금방 뭐 대형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텍스트화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튼만 누르면 스크롤만 내리면 위아래에 네. 있는 문서들이 보여지거나 네. 아니면 사실 이제 저런 게 있습니다. 카드뷰 하는 뭐 카드뷰 보기인가? 네네, 카드뷰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화면에 한 모니터 화면에 카드처럼 쫙. 카드처럼 이렇게 쭉 리스트업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이미지나 텍스트가 거기에 다 한 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내용이구나 이렇게 볼 수 어. 있고 또 하나는 관련 노트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관련 음악 노트 콘텐츠. 좋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거와 연관된 콘텐츠를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게 아니라 나오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그 관련된 문서들을 가지고 네. 엮어서 네. 글을 작업하거나 말 그대로 진짜 자기 검열하듯이 어떤 걸 내가 썼는지도 볼 수도 있고 또 연결 포인트를 잡는 데 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세 명의 공통점 같은 게 보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갈수록 에버노트가 어떻게 보면 업무 툴이나 네. 어떻게 생산성 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생산성 업무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근본적인 얘기 저희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순간순간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이 기존에는 그냥 어디에 적고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재발견돼서 진짜 가치 있는 유용한 혹은 나한테 의미 있는 것들로 다시 만들어지기가 어려웠는데 네, 맞아요. 에버노트가 그거를 도와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에버노트에 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네, 네, 그게 더 가치가 맞아요.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랩만 했다면 그거는 이제 약간 그 활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내가 글을 쓰거나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냈거나 뭐 그런 어떤 많은 어떤 자료들이 연결 포인트들이 존재를 많이 한다면 그거로 인해서 더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하고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한동안 스크랩 되게 많이 했고 예전에 뭐 IFTTT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스크랩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스크랩을 할 때 꼭 그때 스크랩을 했던 감정을 적어놔요. 최소한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왜 지금 스크랩하고 있는지 뭐 이럴 때 썼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법 이런 걸 썼는데 내가 지금 기존에 생각했던 영어 공부법보다 되게 신선하고 다음에 한번 다시 보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아주 별거 아닌 코멘트만 남겨도 그 기사의 스크랩 가치가 좀 달라져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 그냥 단조롭게 하나의 시도만 했던 것들이 이제 거기 안에서 되게 응용하게 되지 않나요? 하나 시도해서 잘 됐으면 이걸 여기다가 또 적용해 볼까? 새로운 것들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에버노트가 이제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는 것처럼 에버노트를 통해서 나의 성장 기록들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다 보니까 약간 저희 뭐 내라고도 하지만 뭐 어떤 저의 어떤 뭐 자식 같다고 할까? 에버노트가.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걸 통해서의 어떤 코끼리 같은 자식. 네. 하나씩 키우다 보면 네. 나한테 이로운 것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런 역할이 많아지게 되면서부터 에버노트 왜 꼭 에버노트여야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데 에버노트였을 때 좀 더 괜찮네. 그런 역할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집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예전에 또 커뮤니티를 보니까 뭐 하루 만에 뭐 10기가바이트를 뭐 채워 넣으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이번에 기사를 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읽지 않고 수집한 데이터는 쓰레기?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데이터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를 예상을 하고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예상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 노트가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를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 노트는 절대 들여다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죠. 그래서 꼭 메모를 할 필요도 네. 없이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이라이트만 쳐주더라도 그게 좀 가치 있게 노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스크랩을 한 것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하는 거랑 그냥 스크랩만 하는 거랑 그 가치가 엄청 차이가 크더라고요. 맞아요. 손이 타야 되는군요. 네. 솔직히 내가 스크랩해도 나중에 한참 뒤에 보면 왜 스크랩했지? 몰라요. 이럴 때도 있어요.
네, 이유를 모를 때도 있고. 처음에 에버노트 막 쓸 때 저 스크랩할 때 이런 거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PDF도 검색이 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LG 경제연구소, 네. 그다음에 삼성 경제연구소,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해외에 있는 자료들, 그다음에 국내에 이제 수많은 그런 어떤 PDF 자료들을 다 네. 모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분류를 했던 거죠. 네. 쓸 것 같았어요 그거를. 네.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랬던 것 금방 같아요. 한 거 중에 나중에 어떤 네. 것부터 지웠냐면 그것부터 지웠어요. 저도 에버노트에는 PDF 파일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링크만 넣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하지. 왜냐면 보지 않는 거는 진짜 다시 열어보진 않다는 걸 저 스스로의 습관을 깨우쳤거든요. 그거 보니까 지금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저는 네. 제 책장이 생각났어요. 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 네. 되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잡지는 아니에요. 네. 근데 되게 유용할 것 같은 잡지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독까지 해서 한 곳에 이렇게 쌓아 놓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쌓아만 나. 그 책장에 있는 그거를 다시 읽지 않는 거예요. 대형군이나 나 네. 많이 이렇게 에버노트에 투자한 게 아니라 네. 에버노트에다 자료를 넣기에 투자한 것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뭐 이것저것 언젠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이게 저는- 이 PDF 돈 주고 사기 어려운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네. 이제 스캐너가 있으니까 네. 뭐 작두기라고 하나? 그렇죠. 작두기랑 제 절단기가 있어요. 네. 절단기도 사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있는 뭐 책을 정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PDF로 넣어가지고 에버노트 검색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는 책을 뭐 절단기로 해서 잘라서 스캔해가지고 에버노트에 넣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 50권 정도를 이렇게 넣어봤는데 막상 이용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책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에버노트에다 저장해 놓고 그거를 라이브러리화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소중한 건 그 책에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코멘트만 몇 개 담아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책을 내가 예를 들면 이 책 표지랑 그다음에 책 제목이랑 그다음에 그 뭐 독서 감상문 같은 거죠. 그런 거 몇 줄을 적어 놓는 게 책 한 권 그 PDF 그 다 잘라가지고 넣어놓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안 하죠 요즘. 요즘이요? 네. 요즘엔 안 해요. 요즘에는 그런 책 읽을 거리는 네. 제가 이제 잘라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제 드롭박스 아니면 뭐 나스 이런 데다 관리를 해요. 네, 어차피 보는 게 목적이거든요. 다 보고 나서 오히려 이제 중요한 제가 스크랩하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제가 capture해서 그냥 에버노트에 넣어놓는 거죠. 그러게. 네, 그러니까 에버노트가 저한테는 진짜 유용한 정보들만 남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점점. 이게 좀 뭐 두 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에버노트여야만 하네. 그렇죠. 네, 지금으로서 보는 다른 도구로서는 쉽게 여기에 만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고 네. 또 여기가 에버노트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앞으로의 어떤 그 방향과 일치하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그 부분이 오래 할 것 같네요.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만나고 기업체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항상 첫 번째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 에버노트가 좀 위기가 있다고 해요. 뭐 위기설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물어봐요. 저보고 첫 번째 데이터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런 게 가장 첫 번째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럼 네. 저는 그래요. 데이터 에버노트에 있지. 네. 그러면 에버노트가 망한다는데 망해도 너 데이터 너한테 있으니까 얼마든지 백업이나 아니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내보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해도 사실 믿지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먼저 이제 어떤 과거에 우리가 많은 어떤 기업들이 망하고 나면 데이터 빨리 이전해라. 네. 네, 뭐 근데 이전하는 어떤 방법들이 되게 불편하고 사용자들한테 어려움을 야기시켰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습관들 그리고 그냥 잊어먹는다라고 생각,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수경 씨 같은 건 어때요? 기사도 쓰셨죠. 네, 기사도 한번 썼어요. 그렇죠. 네. 위기의 에버노트, 성장하는 에버노트. 그거 말고 또 제목으로 썼는데 블런치에도 쓴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에버노트를 대변하고 싶을 정도로 네. 언론에 나온 기사들이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좀 바른 정보를 전달해주고자 그 기사를 쓰게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내 서비스들이 사용자들에게 그런 불신
그런 걸 좀 심어주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음. 한 게 요즘 최근에도 다음도 그렇고 네. 여러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다 지금 적고 최근에 있거든요. 솔그룹인가 거기도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서 백업 받으라라고 이제 음. 링크를 던져주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인식을 전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금 안 좋게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이제 로컬에 있기보단 네, 온라인에 그렇죠. 온라인에 있고 음. 온라인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그 음. 백업 받고 하는 게 음. 불편하고 그런데 음. 사실 에버노트는 로컬에 있죠. 컴퓨터는. 그렇죠. 네, 컴퓨터는 로컬에 있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 내가 동기화를 하지 않으면 로컬에서 충분히 그쵸. 사용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서비스가 죽더라도 음. 내가 로컬에 있는 걸 백업을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뭐 HTML이나 아니면 XML 같은 걸로 백업을 받을 수 있어서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백업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에버노트 망해? 에버노트가 이렇게 위기설이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어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네. 그때 한번 그 뭐 기사로도 네. 했던 이야기를 좀 들려준다면 일단 가장 큰 건 인원 감축, 그 음. 해고에 대한 부분이 많이 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뭔가 사업이 어렵다 싶으면 이제 인력 자르고 그 구조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럼 에버노트도 당연히 사업이 조금 축소하고 뭐 돈도 못 벌고 하니까 인원 해고 막 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을 놔준 것 같아요. 제일 큰 건. 그것도 그렇고 일단 서비스들이 조금 몇 개 종료가 됐죠 최근에. 그쵸. 이제 푸드하고 네, 헬로랑 피크는 좀 1월인가 그때 종료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단초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에버노트가 위기설이다라고 기사가 나가게 된 거죠. 그러게요. 그 사실 대형군도 이렇게 한번 그런 네. 거 봤을 때 우리가 사실 보면 그게 뭐 원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픈된 건 사실 그 해외의 어떤 하나의 블로그가 시작이 됐어요. 저도 이제 그 블로그가 뜬 걸 보고 정말 이래? 정말 이런 어떤 일들이 있어? 라고 이제 사실 이제 첫 번째 내가 이제 대형군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에버노트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답은 한결같이 뭐 미국의 어떤 하나의 어떤 블로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VC의 뭐 친구인지 VC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냥 장황하게 블로거예요. 예, 되게 장황하게 투자자로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약간 고급스럽게 예, 약간 나와 포장이 있기로 투자자로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트위터를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네. 딱 봤는데 트위터 한 달 됐더라고요. 네, 한 달 됐는데 하루에도 막 그 트윗을 엄청 많이 해요. 다양한 일. 그리고 그래서 또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의 앞뒤 글을 봤어요. 뭐 앞에도 있고 드롭박스도 이야기도 하고 뭐 그 사람의 또 어떤 게 보면 그 드롭박스도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쪽에 그 글들에 대해서 쓰긴 쓰지만 좀 약간 강하게 쓰는구나. 그래서 거기까지가 엔드였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비즈니스 인사이드였나요? 네, 비즈니스 인사이드.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오픈이 되고 또 한국에도 그렇게 알려지면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그 뒤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뭐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언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항상 모든 게 있으면 뭐 트위터와 에버노트가 망한다. 뭐 실리콘밸리가 지금 얼어붙고 있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항상 그때마다 이제 에버노트가 많이 들으세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항상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정말 확인된 건가? 확인되고 저걸 쓰고 있는 걸까? 항상 그게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다른 얘기인데 네. 그 트위터 에버노트를 이제 묶어서 네. 사실 트위터는 유니콘이 아니거든요. 이미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니콘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글을 썼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있는 글에 네. 덧글을 보고 좀 감동했어요. 어떤 건데요? 왜냐하면 그 트위터랑 에버노트가 지금 위기다라는 네. 식의 글이 약간 그게 어느 정도는 뭐 그 약간 루머성으로 글이 써졌는데 사실 트위터, 에버노트, 드롭박스 세 개를 다 언급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에버노트가 그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회사예요. 네, 그 세 개로 그 크기만으로 비교했을 때. 근데 덧글의 90%가
에버노트 얘기를 하시고 댓글로 다들 에버노트 뭐 내 데이터 어쩌냐 망하면 안 되는데. 망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진짜 너무 저 솔직히 감동했어요. 솔직히 소장님하고 저랑 팟캐스트 한지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3년 다 돼가지고. 네, 그때 에버노트는 듣보잡이었거든요. 제가 그 에버노트 다니면서 이런 생각 좀 그러죠. 정말 듣보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글이 있으면 댓글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치 연예인들도 가장 슬픈 게 무풀이라면서요. 그런 것처럼 아예 없었는데 가뜩이나 에버노트만 얘기한 게 아니라 트위터랑 드롭박스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데 댓글의 90%가 에버노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오히려 되게 큰 감동으로 또 하나 이제 고마웠어요. 거기 댓글에도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에버노트를 모르는 것 같다. 네. 에버노트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저도 2012년에 제가 에버노트 라이프라는 책을 쓸 때 그 실제 에버노트 CEO나 아니면 에버노트 마케터 앤드류 같이 다 인터뷰를 좀 했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제로 마케팅이었어요. 실제 에버노트는 바이럴 마케팅으로 에버노트가 성장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2012년엔 한국에서는 사실 듣보잡이었고요. 지금 네. 많은 이제 성장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에버노트는 대놓고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항상 에버노트면 에버노트는 TV 광고 딱 나오고 싶지만 네, 그런 네. 걸 정도로 에버노트의 어떤 그 바이럴 자체가 되게 이제 그 유저의 형태, 사용자 유형으로 이제 바이럴을 시키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사용자층이 되게 한국에도 확고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서 뭐 얘기했지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사실 거기에는 이제 유료라기보다 이제 광고 네. 형태의 이제 어떤 서비스 기반이었고 뭐 구글도 이제 광고나 유료를 같이 쓰고 있지만 드롭박스와 에버노트는 저는 이제 되게 그 독특한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게 걔는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 온지 단지 유저의 저희 고객은 유저뿐이죠. 유저의 고객의 네. 비용을 가지고 이제 비용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망한다라는 얘기가 유저가 줄었어? 첫 번째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저가 줄었어? 줄었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유저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유료 가입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 망한다는 얘기 또 다른 얘기거든요. 또 하나 뭐냐 아까 제로 마케팅 한 거서 얘는 비용을 안 써요. 그러니까 오직 그 어떤 유저의 그 뭐 직원들 그리고 개발이나 그런 것만 쓰지 다른 걸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냉정하게 따서 직원만 좀 줄여도 여기는 바로 수익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워낙 지금도 오래전부터 뭐 드롭박스나 에버노트의 어떤 그 유료 가입자율은 게임과 달라요. 네. 게임의 뭐 1% 이하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6, 7%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 수익으로 직원이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많이 네. 늘지만 않으면 네. 거기 안에 충분히 기업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추울 때 돈 없이 추운 거하고 돈 있고 추운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어떤 역할들이 에버노트나 드롭박스에서는 좀 다른데 이제 그런 걸 바라보는 어떤 시야가 아직은 좀 우리는 이제 광고 쪽 위주로만 생각하거나 뭐 트위터나 뭐 그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어떤 회사에 어떻게 보면 주식적인 부분, 가치적인 부분에 그 기사나 이런 부분은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기사가 관심 있는 부분은 결국엔 이 회사 성장하면 누가 돈 버너가 관심이 있지. 사실 그거를 쓰고 있는 실질적인 유저에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근데 막상 그 기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질적인 유저라는 게 좀 가슴 아픈 것도 사실이고 근데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약간 기존의 그런 어떤 기사들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에 따라서 먼저 이제 사람들이 그게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좀 바꿀 수 있는 실제 이제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것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씩 오픈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에버노트 이제 직원으로서의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 나는 그런 것 좋았던 같아. 나는 그 대현 씨가 요즘 구매율이 줄었어? 구매율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환율. 유료 가입자 전환율?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셀프 지름신? 셀프 지름신인가요? 대현 군이 이렇게 지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회사가 일기가 어려워? 라고 하면 지름이 이제 줄어야 되잖아요. 뭐 그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네, 뭐 이래든 저래든 계속 뭔가 택배는 오고 있어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 회사에서 이제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내실은 다를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겉으로는 우리가 실제로는 이러고 있다라고 음. 얘기하지만 안에서는 뭐 그거랑 또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필리핀 이제 기존 이제 지금은 이제 집행력 회장으로 있지만 과거에 원래 파운더이자 CEO였던 필리핀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쟁하는 것은 스타트업이 이제 그 망하는 조건에 탑5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쟁사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 네, 뭐 왜냐면 경쟁사 분석은 모든 회사의 기본 아니에요? 뭐, 어떤 회사가 어떤 피처가 있고 어떤 회사는 어떻게 저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그 네. 에버노트 라이프 때 네. 인터뷰할 때 이렇게 들었어요. 네네네네. 그 사실 필리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제 사실 에버노트 라이프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네. 필리핀의 인터뷰 사실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고 말 그대로 금방 대형군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경쟁업 분석하지 않. 그러니까 다른 곳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모르지 않냐라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본질의 제품에 더 가치 있게끔 만들고 유저가 그렇죠. 뭘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거를 분석할 수 있었다라는 네.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밖으로 하는 필리핀의 얘기와 실제로 안에 돌아가는 얘기가 이렇게 상반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걸 좀 네. 느껴요. 거의 일치하고 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겉에서 보기라도 네. 에버노트의 직원들의 대부분은 네. 지금 필리핀을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나. 네, 뭐 필리핀은 약간 정신적 지주 같은 지주죠.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 에버노트가 유일하게 정보보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는 고객의 것이고 고객의 데이터는 보호되며 고객의 데이터는 언제든지 원할 때 포터블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요 세 가지 정보보호 원칙이 있는데 고객의 데이터가 고객의 것이라고 명시한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아예 원칙으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 이제 옛날에 한 2년 전이었죠. 2년 전이었는데 에버노트 유저는 어떤 걸 많이 써? 네. 어떤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네. 네. 어느 나라에서 어떤 파일, 어떤 포맷들을 많이 지금 올릴까 그런 걸 좀 제가 물어봤어요. 네.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네. 네. 그걸 나한테 물어. 몰라요. 아니 에버노트가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마케팅 잘하겠죠. 그쵸. 네. 남자 유저의 네. 뭐 남유저의 오. 표면 연령대가 어떻게 돼? 막 그런 걸 네. 막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네. 저희가 유저가 어떻게 쓰는지 알기 위해서 유저들을 초청해서 인터뷰해요. 어떻게 쓰세요, 도대체? 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쓰세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심지어는 혹시라도 모를 것을 대비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해고는 당연한 거고 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로 내부적인 규격도 아주 엄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신뢰감이 있는 거죠. 이게 밖에서 하는 소리와 안에서 하는 소리가 똑같으니까 최근에 있었던 네. 어떻게 보면 뭔가 회사의 제품에 완성도를 훨씬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품에 더 집중하겠다. 이 하나의 에버노트라는 제품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격가지 같은 뭐 헬로우나 아니면 푸드 같은 것들을 좀 더 좀 관심을 좀 적게 하고 정말 이 메인 제품에 집중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도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돌아가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해고되긴 했지만 해고되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개발보다는 이제 이런 외적인 마케팅 이런 쪽이었고 실질적인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더 충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겉과 속이 같은데 사실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겉과 속이 다를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더 흔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저렇게 얘기해도 뭔가 속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힘든 거 아니야? 진짜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사실 우리는 누구의 입에서 네. 이제 그게 이제 나왔느냐 네.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영어로 되어 있고 네. 해외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제 이제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그렇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그걸 네. 통해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다면 음. 국내에도 에버노트가 있고 해외도 에버노트가 있으니까 물어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걸 좀 하고 진행하면 네.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실제로 한국은 더 커졌습니다. 네, 한국은 아예 이제 글로벌 오피스가 돼서 에이펙에 이제 타이완에 있는 친구들도 한국으로 오고. 대응군 때문에? 네? 대응군 때문에? 뭐 제 얼굴 보러 온다는 얘기도 좀 있긴 한데. 아. 네, 이런 건 좀 편집해 해야겠죠. 네, 어쨌든 그 뭔가 좀 더 이제 저희 이제 직원 플러스 이제 타이완 그러게요. 직원들도 함께. 지금 네. 저희가 2012년에 거의 10만? 네. 10만이 됐을까? 2012년 초에 뭐 그렇게 어떻게 전 세계 한국 한국 사람. 유저가 근데, 10만. 그렇게 되면 지금 지금 300만. 2012, 2013, 2014 지금 15가 됐는데 400만이 됐거든요. 네. 네. 네, 400만이 됐으니까 와 어마어마한 유저가 늘어나고 400만인가요? 네. 300만인가요? 400만 400만. 됐죠? 400만이죠. 네, 그렇죠. 네, 400만이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엄청난 거죠. 거죠.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뭐 사용자들이 다 에버노트 쓰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네. 5천만이 되겠지만 그렇죠. 네. 아니 근데 400만이라고만 해도 그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1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0%좀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네,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IT 업계나 그래도 컴퓨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그래도 때문에 에버노트는 더 아시는 책임감이 것 같아요. 크죠. 책임감이 크죠. 네, 저희가 이제 400만이 보는 방송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군요. 한 사람이 두 계정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네. 이제 에버노트와 인연 네. 그리고 에버노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에버노트의 형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또 에버노트를 내게 이롭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툴로서의 어떤 활용하는 역할들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에버노트가 이제 점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또 에버노트를 통해서 또 일을 또 효율적으로 좀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에버노트를 사용하게 되고 저희가 또 그래서 에버노터다라는 방송을 네, 하는 네. 오늘 첫날이네요. 첫날이네요. 네.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일부는 네, 정리하고 뭐 수요 씨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말을 좀 적게 했는데 못다한 말은 에버노트는 제 생명수입니다. 너무 이제 에버노트 없으면 기사 못 써요. 정말요? 못 써요. 네. 어. 종이로도 못 쓰고 손으로도 못 쓰고 에버노트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났다. 어떡해요. 에버노트 진짜 망하면 안 돼요. 네. 그러게요. 네, 저도 그 안에 모든 추억과 물론 이제 에버노트는 언제든지 익스포트 할 수 있고 백업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붙여넣을 수 있지만 네.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존의 추억의 책장에서 봐야 그게 제 맛이란 네, 말이에요. 맞아요. 에버노트 자료는 에버노트에서 봐야 제 맛이죠. 네. 그 약간 이제 집안에서 이제 그 에버노트 이야기를 이제 가끔씩 해요. 혜민이한테도 이렇게 하고 아내한테도.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을 하러 바꿨어요. 네. 혜민이도 한 달 전에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네. 그럴 때 제가 에버노트를 깔아놨지 거기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미 깔려 있어. 근데 그럼요. 또 하나가 거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놀란 것이 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들이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네, 그때에서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쓰는구나. 저는 혜민 아빠의 가족은 네. 시키지 않아도 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네. 네. 뭐 그렇게 뭐 대형군은 마지막으로. 전 마지막으로요. 네. 저는 사실 왜 에버노트를 쓰는가라는 주제였잖아요. 네. 그냥 솔직히 우리가 서로에게 물어봤지만 사실 음. 저 스스로한테 물어본 거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저는 가장 좋은 앱을 쓰고 싶거든요. 가장 훌륭한 앱으로. 아직까지는 에버노트예요. 저는 에버노트 직원이지만 그냥 아직까지 에버노트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결론은 결국엔 에버노트 안엔 내 생각과 내 글과 나의
어떤 나로 인해 가공된 것들이 들어가야 의미가 점점 크구나. 남의 것만 집어넣었을 땐 그게 진짜 내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써야 에버노트를 서로가 다 잘 쓴다고 얘기하고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에버노트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네요. 아, 그래. 뭐 거의 제가 하고 네. 싶은 말 다 네. 들어가 있는데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스크랩보단 주로 제가 쓴 글이 되게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버노트가 저랑 저는 더 절실하고 네.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면 네. 내 생각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니까 네. 그 생각을 더 많이 정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경험 지수를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오픈 하나씩 소개한 건데 결국은 저도 거기에 만족도가 높고 그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뭐 또 다른 어떤 그 저희 독자나 아니면 사용자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죠. 경험한 것들을 이제 그죠? 그런 게 이제 네. 그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더 저한테는 광고 있잖아요, 광고. 너무 좋은데 아, 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방법이 없다. 없어. 그런 건데 그 방법을 만들어 한 두 달 전에 그 이수경 씨가 와가지고 네. 냅다 그 얘기를 했더니 네. 2달 만에 네. 되게 많이 달라진 네. 이수경 씨를 그렇죠. 음. 제가 에버노트 쓴 거는 거의 5년, 4, 5년 되는데 거의 진짜 본격적으로 쓴 거는 최근 2개월이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정말 한 360도 변할 정도로 홍 소장님한테 들은 이론 그대로 따라 했더니 조금 업무 플로우도 좀 간결해지고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글을 썼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효율성이 좋아졌죠. 제가 에버노트 라이프 때 이제 에버노트로 책을 썼어요. 네. 스마트 워킹 라이프 때도 책을 썼는데 에버노트 라이프 때는 정말 빠르게 책을 썼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책을 어떤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 에버노트 덕이 컸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요. 특히 이제 기자분들하고 소설가분들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그 웹툰 작가 네 미생의 웹툰 작가 네네네. 네 윤태호 작가님. 네 그분도 네. 뭐 에버노트를 없으면 네, 일을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뭐 사실 저희가 2부 계속 이어서 할 거죠. 네. 네. 2부는 사실은 그 글 쓰는 도구.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나는 에버노터다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